자, 4일차 듣기는 이야기글입니다. 자,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보통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끝나는데 이 우스갯소리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 이 글에 드러난 팩트, 사실이 주로 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특히 이 사실은 등장하는 주인공이 하는 말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닌 것들, 그러니까 지문에서 안 나온 내용들을 제거를 하고 남은 것을 답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演讲者不知如何回答. 강연자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이야기 글에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보기만 보고도 무슨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누가 나올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강연자가 나오나 봐요. 강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누군가 뭐 질문을 해서 대답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观众在大声喧哗. 자, 大声喧哗. 큰 소리로 떠들어대다라는 뜻인데 관중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위에 거랑 연결을 시키면 강연자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 관중들은 이제 그 강연의 내용에 관심 없고 떠들어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C는요. 观众的疑问很多.疑问은 질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관중들의 질문이 많았으면 C가 정답. D는요. 那位演讲者很机智.机智 6급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지를 발휘하다는 뜻이고요. 같은 단어로는 링지 이동이 6급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지즈란 단어를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도 정답이 되겠고, 아니면 이 강연자가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순발력 있게 어떤 일을 대처했다라면 역시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시죠. 자, 某知名人士受邀给观众们做演讲.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어떤 지명도 있는 사람이 受邀, 예, 受邀请 줄임말이네요. 초대를 받아서 给观众们做演讲. 강연했다. 우리 아까 이 사람은 강연자인가 봐요. 그렇죠? 강연했다고 했으니까 강연자, 아까 주인공이 나왔고요. 快结束时. 자, 快 뭐뭐 하면은 곧 뭐뭐 하려 하다. 그러니까 곧 끝나려고 할 때, 그 강연이 끝나려고 할 때, 他收到一张纸条. 예, 纸条 하면 메모지죠. 쪽지죠, 쪽지. 그래서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打开一看, 열어봤더니 上面只写了傻瓜二字.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쪽지를 받아서 펴봤더니 傻瓜, 바보, 멍충이. 예, 두 글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보라 적을게요. 예, 바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자에게 상당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예, 바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他先是一愣. 예, 愣은 멍 때리다. 이게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멍 때리고 있는 것을 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강연을 했는데 바보라고 적혀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멍해졌어요. 然后说,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光写内容不署名的纸条我见得多了. 무슨 말이냐면요. 꽝이 즈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용만 쓰고 서명을 하지 않은 쪽지는 나는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나에게 만약 건의할 내용이 있었다. 건의할 내용만 적고 누군지, 내 이름이 누군지, 이 서명은 하지 않은 쪽지는 참 많이 봤다. 像这种只署名不写内容的还是第一次见.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냐면 서명, 만약에 제 이름이 고강민이잖아요. 그러면 고강민만 적어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적은 것은 내가 처음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연자를 놀리려고 누군가가 바보라고 적어서 쪽지를 보냈는데, 이 강연자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누가 자기 이름만 적고 왜 내용을 아무도 안 적었어요 라고 순발력 있게 대처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아까 답이 대충 어떤 건지 기억은 나실 텐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보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기에 演讲者不知如何回答라고 했는데요. 강연자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물론 아까 이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멍 때리다가 있었지만 바로 대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观众在大声喧哗. 떠들어댔다는 내용 안 나왔습니다. 观众的疑问很多.疑问 없었죠. 쪽지에는 그냥 바보라고만 적혀있는 쪽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那位演讲者很机智. 그쵸. 지혜롭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 유머 코드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실에서 나온 팩트, 그리고 특히나 이런 단어를 써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일차 독해는
어순호형과 결여를 살펴볼 텐데요. 자, 어순호형이란 것은 문장 성분을 나눠봤는데 이 성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결여, 없는 내용, 없는 내용.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틀린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순호형을 볼 텐데요. 어순호형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다면, 자, 주어와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품사가 명사잖아요. 일반적으로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을 관형어. 둘 다 특징은 뭐다? 예, 주어 왼쪽에 있고요. 목적어 왼쪽에 있죠. 그리고 이 수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묶인다 치고 이 수로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성분, 주어랑 관련되어 있는 저 부분을 빼고 모든 성분을 뭐라고 한다?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는 기본이 어디 왼쪽? 수로 기준으로 왼쪽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장 성분을 나누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专家建议每天佩戴隐形眼镜的时间超过8小时不宜 라고 났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페이타이는 착용하다고 인신엔징, 여러분들이 잘 끼는 콘택트 렌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뭘 건의했냐면 매일 콘택트 렌즈를 끼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하면 뿌이 하면 뭐뭐에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8시간 초과해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뿌이가 동사구예요. 그렇죠? 동사구. 어떤 동사구야? 수로가 되는 동사구죠.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이 뭐죠? 8시간 이상 착용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반드시 목적어니까 수로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 专家建议每天佩戴隐形眼镜的时间不宜 그쵸? 뭐한다? 超过8小时. 자, 이거는 수로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看到这家菜谱不禁让我想起小时候菜妈妈做的 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네요. 자, 일단 이 집에 아마 여기 가게인 것 같아요. 이 가게의 메뉴를 보니 뿌진 금치 못했다. 뭘 금치 못했다? 내가 생각나게 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小时候 어렸을 때 차이 어렸을 때 음식을 생각나게 만들었다. 어떤 음식? 마마 쪼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어와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라고 했고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을 무조건 어디서 써야 된다? 왼쪽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생각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마 주어는 차이보다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看到这家菜谱不禁让我想起小时候妈妈做的菜 이렇게 해야지 맞겠네요. 자, 이 경우는 관형어가 명사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第二天，世界各大报纸都做了详细报道，对这起震惊国际体坛的事件。 이튿날 세계 각 신문사들이 되겠죠, 그렇죠? 모두 했습니다. 详细报道 상세한 보도. 어떤 보도였냐면 对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보도를 했죠? 这起震惊国际体坛的事件. 티탄하면 체육계를 얘기해요. 체육계. 그래서 이 국제 체육계를 뒤흔든 사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국제 스포츠계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를 했다는 뜻인데, 자, 뚜이는 우리가 전치사죠. 그래서 뚜이 A 나오면 이 전치사구가 되겠고, 전치사구는 여러분들 무조건 부사어인 경우가 많죠. 수로 앞에 있으면 부사어. 특히 우리가 수로 뒤에 가는 전치사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대충 한정을 짓는다면 짜이라든지 따오라든지 게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구는 부사어로서 어디 앞에 쓰인다? 수로보다는 어디에 쓰인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뚜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전치사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수로가 저기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주어보다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사어 어순 오용이 되겠습니다. 부사어 어순 오용. 그럼 맞는 문장을 고치면 第二天世界各大报纸都对这起震惊国际体坛的事件做了详细报道.
그래서 문장 어순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결여입니다. 자, 결혼은 좀 많은 편인데, 제가, 다 해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주어 결여, 그러니까 제일 핫한 문제. 독해 일부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가 바로 주어 결여, 주어가 없는 경우인데요. 주어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급해야 할 주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예 주어가 없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자, 看到他在网上给我的留言后让我深受鼓舞라고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독해 일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역랑은요, 사역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문장 성분상 무슨 역할을 하죠? 수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랑 같은 동사, 뭐 꼭 사역 동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컴마를 했다는 건 뭐냐면 앞에 단독 주어를 썼다는 거예요. 단독 주어. 물론 주어 앞에 부사어가 있고 주어 뒤에 부사어가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주어가 없으면 중국어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죠. 다시 看到他在网上给我的留言后 그가 인터넷상에서 나에게 남긴 뭐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없죠. 누가 주어가 없네요. 그렇죠? 틀린 문장. 자, 그럼 이제 쉽게 고쳐주려면 일단 내가 격려를 받았다는 건데 뭘로 격려받았냐면 그가 남긴 쪽지죠, 쪽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칸따호를 빼버리고 한번 문장 볼게요. 他在网上给我的留言让我深受鼓舞 이렇게 구우 이렇게도 맞는 문장인데요. 하나 더 방법이 있어요. 일반 동사는 할 수 없는 방법인데 뭐냐면 사역 동사를 한번 지워볼게요. 사역 위에 있는 사역 동사. 그럼 어떻게 되죠? 看到他在网上给我的留言后 그러니까 그가 인터넷상에서 나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고 누가? 내가 주어가 등장을 하죠. 다시 深受鼓舞 해서 격려를 받았다. 힘이 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없애는 것은 랑을 없애도 되고 칸따호를 없애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문장은 무엇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네, 주어. 가장 독해 일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이 결여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해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차 쓰기는 결합을 위주로 해서 좀 줄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장부터 보시죠. 国王从一个个孩子面前走过，看着他的捧着的一盆盆鲜花时，他的脸上却没有一丝高兴的表情。 자, 국왕이 한 명 한 명 아이들 앞으로 지나면서 그들이 받쳐들고 있는 화분 한 개 한 개의 생화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조금의 기쁜 표정도 없었다. 자, 가장 핵심되는 주인공 국왕 그리고 아이들 등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분, 생화를 보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들이 아이니까 같이 합치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 더 기쁜 표정이 없었다가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수식어를 좀 제거를 하고요. 취해 빼고 is 빼고 그리고 하나아이들을 지나쳐 갈 때 그들의 화분의 생화를 보았을 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화로 좀 결합해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참고 다음 보실게요. 国王看着每个孩子捧着的鲜花时 그렇죠? 국왕이 뭐 했을 때? 보고 있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떠받쳐 들고 있던 생화를 보고 있었을 때他的脸上没有高兴的表情 그렇죠? 그의 얼굴에 바로 없었다 기쁜 표정 이렇게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좀 결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전히 쓸데없는 수식어들은 다 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诚实是做人最起码的道德，是做人的根本。治理国家更需要道德和良知，都有一颗诚实的心，这为他赢得了美好的未来。 자, 정직함. 청수하면 정직함이 맞아요. 정직함은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고 인간됨의 근본이다. 자, 인간됨의 두 번이니까 한 번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이란 말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도덕과 양심이 필요하다. 자, 국가를 다스리는데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일단 다 포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직함은 인간됨의 도덕이고 근본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 전체를 다 빼버릴게요. 또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졌다. 그러니까 또또의 정직한 마음이 그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졌다. 이렇게 줄여서 한번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버리면요. 诚实是做人的道德和根本。또또 诚实的心为他赢得了美好的未来.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보시죠. 一天有了商人丢了一头骆驼，他急得到处去找，但是他从早上找到晚上，问了许多人，还是没找到他的骆驼。 骆驼 하면 낙타거든요. 낙타. 어떤 상이 있었는데, 자, 주인공이 있죠. 낙타를 잃었다가 가장 핵심 사건이에요. 그쵸? 핵심 사건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잃었단 말은, 우리가, 找了一整天, 이 정天하루 종일이란 말이니까 하루 종일 찾았다는 말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问了许多人还是没找到他的骆驼. 많은 사람이 물어봤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로 결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내용 핵심만 남기면요. 一天有个商人丢了一头骆驼，他找了一整天也没找到. 그래서 핵심 사건만 남기는 법,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은 결합을 해서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것 오늘 연습해봤습니다.